브레이브걸스, 효린, 케플러, 이달의 소녀, 비비지, 우주소녀까지 엄청난 라인업으로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고 있는 퀸덤2 첫 방영이 코앞까지 다가왔는데요. 엠넷은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영화를 공개하며 6팀의 대면식 장면을 보여주었죠. 어색함과 긴장감이 흐르는 대면식에서 비비지의 신비와 우주소녀가 엠넷이 원하는 대활약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볼까요?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전 세계의 K-팝 퀸이 되고자 하는 전쟁, 런더월드 퀸덤2.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던 퀸, 태연의 등장과 영화가 시작되었는데요. 이전 시리즈들처럼 어색함과 긴장감이 흐르는 대면식은 엠넷이 항상 악마의 편집을 하는 구간이죠. 가장 먼저 입장한 것은 브레이브걸스. 다른 팀들에게 기죽지 않으려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온 브레이브걸스는 아직 어떤 팀이 들어올지 모르는 눈치였죠. 대면식 15일 전 참가팀들과 먼저 미팅을 한 엠넷. 가장 먼저 만났던 것은 여자친구 멤버들이자 비비지로 다시 데뷔한 엄지, 신비, 은하였는데요. 데뷔 8년차. 하지만 비비지로는 데뷔 한 달 차 경력직 신입이라도 서바이벌에 대한 긴장과 걱정은 어쩔 수가 없었죠. 그러나 8년간의 경험은 어디 가지 않기에 신비는 연습해보니 우리 잘하던데요? 라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어떤 무대를 위한 연습이었을지 너무 궁금하네요. 궁금하지? 못 잡겠지? 두 번째로 만난 팀은 정말 갓 데뷔한 신생아팀 케플러. 카메라조차 신기한 멤버들을 보니 신인의 풋풋함과 에너지가 느껴졌는데요. 중학생 때 퀸덤을 봤다고 하고 퀸덤을 보며 꿈을 키웠다는 이야기에 케플러 멤버들이 얼마나 어린지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케플러가 어떻게 탄생한 그룹인지 아실 텐데요. 걸스 플래닛이라는 치열한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데뷔에 성공한 케플러. 또다시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거지만 걱정보다는 감격을 먼저 했고 벌써부터 승부욕을 불태우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케플러가 잘한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당찬 신인들. 이제는 연습생과의 경쟁이 아닌 정말 프로 아이돌들과 경쟁을 하는 무대에서 케플러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등장한 이달의 소녀. 희진을 시작으로 매월 한 명씩 공개하며 긴 데뷔 기간을 가진 이달의 소녀는 방송에만 안 나갔을 뿐이지 혹독한 서바이벌을 가지며 데뷔한 것과 다름없죠. 12명이나 되는 소녀들을 데뷔시키기 위해 약 100억이나 투자되었다는 것도 알려지며 많은 사람들이 놀랐었는데요. 그러나 2020년 2월 소속사가 투자금 관련 소송이 벌어지고 경영권 분쟁이 생겼다는 뉴스가 뜨며 활동에 대한 적신호가 켜진 적이 있죠. 2021년 PTT로 멋지게 컴백했지만 코로나의 문제와 회사가 자금난에 시달린다는 뉴스 기사들이 돌며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나 이달의 소녀는 멋진 무대와 노래로 빌보드 6개 차트에 등재될 정도로 글로벌한 인기를 보여주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이달의 소녀는 당시 힘들었던 심정을 퀸덤2를 통해 말했는데요. 항상 에너지 넘치고 기운찬 이달의 소녀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퀸덤2의 시작부터 이런 사연을 밝히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죠. 2월 멋진 콘서트를 마치고 퀸덤2의 출연 소식을 받은 이달의 소녀는 앞으로 잘 생각하지도 말라며 정말 잘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보여주었는데요. 12명이라는 다인원으로 하나 같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이달의 소녀는 퀸덤2에서 어떤 퍼포먼스로 우리를 놀라게 해줄까요? 그 다음 만난 걸그룹은 우주소녀. 13명으로 가장 많은 멤버를 보유하고 있는 우주소녀이지만 1차와 2차 경연은 8명으로만 치르게 된다고 하죠. 각종 논란으로 선의, 성소, 미기, 중국인 멤버 3사람은 오래전부터 복귀하지 않고 있고 보나는 개인 스케줄 25, 21 촬영으로 빠지게 되었는데요. 또한 다원은 2월 불안장애 증세로 활동 중단을 하게 되었죠. 완전체가 아니어서 아쉽지만 우주소녀 멤버들은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우주소녀만이 보여주는 벅차오르는 노래와 무대를 어떻게 보여줄지 너무 기대되네요. 그리고 용감한 형제의 편지와 함께 역주행 퀸이 아닌 K-팝 걸그룹 퀸에 도전하는 브레이브걸스까지 효린을 제외한 모든 팀들의 각오와 사연을 보여준 엠넷이었는데요. 드디어 참가팀들의 첫 만남이 보여졌죠. 브레이브걸스 뒤에 들어온 팀은 같은 2016년 데뷔인 우주소녀. 엑시는 대면식에서 다 찢어놓겠다는 각오를 보여주었죠. 하지만 들어가서는 어떤 팀이 나올지 궁금해하기만 했는데요. 브레이브걸스와 대화도 시도했지만 낯을 너무 가리는 브레이브걸스 멤버들이기에 더 어색한 분위기만 흘렀습니다. 더 어색해지기 전에 들어오는 12명의 엄청난 인원. 이달의 소녀. 13명이었던 우주소녀 멤버들이 진짜 많다며 감탄하는 게 웃음 포인트네요. 그렇지만 우주소녀도 이달의 소녀도 웃을 수만은 없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달의 소녀와 우주소녀는 다인원이라는 것도 노래와 퍼포먼스의 결도 비슷하기에 앞으로의 대결이 걱정이 되죠. 엠넷에서 견제 토크를 하라고 시켰는지 갑자기 우주소녀는 굉장히 견제 토크를 시도하는데요. 엠넷이 바라던 견제가 아닌 것 같죠? 이달의 소녀는 우리가 막내라고 좋아했지만 그 다음 등장은 2022년 갓 태어난 신인 아이돌 케플러. 대기실도 신기하고 타임테이블도 신기한 풋풋한 막내들이었는데요. 케플러의 걱정은 이것이었죠. 누구 어디
그룹이에요? 선배님들이 케플러를 아실까 많은 걱정을 했지만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엄청난 앨범 초동 판매량과 데뷔 1위를 거머쥔 괴물 신인 케플러. 이달의 소녀가 와다다 잘 봤다며 포인트 안무까지 보여주었는데요. 선배 그룹의 이런 한마디에 엄청 감격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습니다. 막내에 대한 관심은 우주소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막내 멤버가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본 우주소녀는 18살이라고 소개하는 예서의 말에 깜짝 놀랐죠. 하지만 더 놀란 팀은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브레이브걸스입니다. 예서와 최소 12살 차이 나는 브레이브걸스 멤버들은 자신감을 잃게 된다며 나이 세지 말라고 했는데요. 언니들 화이팅! 그 다음 그룹도 케플러와 같이 2022년에 데뷔한 팀이었습니다. 드디어 등장하는 비비지. 2022년에 다시 데뷔는 했지만 그렇다고 여자친구로 활동했던 시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참가팀들의 기를 죽이기 위해 굉장히 신경 써서 의상을 입고 나온 비비지였는데요. 그러나 부끄러운 마음에 은하는 무대 의상이라고 둘러댔죠. 왠지 너무 힘을 주고 온 것 같아서 부끄러워하는 은하의 모습이 굉장히 귀여웠습니다. 우주소녀 멤버들은 비비지를 보며 여자친구는 선배님들이지만 비비지는 아니라며 장난을 쳤는데요. 이 말을 들은 신비가 발끈하며 나섰죠. 여름이를 부르며 우리가 선배님이 아니실까? 라고 하는 말에 싸늘하게 식은 대면식장. 그런데 이거 엠넷 프로그램을 자주 시청하는 분들이라면 대번에 악마의 편집이라는 것을 느끼셨을 텐데요. 원래 신비와 여름이는 서로 챌린지 영상도 찍어주고 인스타에 댓글도 친근하게 달 만큼 친한 사이죠. 선배님이 아니실까? 라고 말하는 신비의 표정에서도 장난기가 느껴지고 그렇게 말하자 바로 다영이가 그랬다며 이르는 여름이의 손가락에 웃고 넘어가면 될 듯 합니다. 뒤에 신비는 다들 홍군형나 라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요. 신비는 프라이빗 메일로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엠넷 제작진들이 인터뷰를 너무 잘한다고 칭찬해줬다는 것. 그러나 이 말이 정말로 인터뷰를 잘한다고 한 것일까요? 아니면 편집해서 내보내기 좋다는 말이었을까요? 이번 영상을 보니 신비의 방송감이 제작진의 마음에 쏙 든 것 같죠? 영화 방송이 끝나고 신비는 체념을 부르고 자야겠다고 했는데요. 엠넷 제작진분들 너무 심하지 않게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등장은 효린. 2010년 데뷔라는 말에 모두 등장하기 전부터 일어서 있었는데요. 포스 넘치는 당당한 효린의 발걸음에 모두가 입을 막고 감격했죠. 효린은 언프리티 랩스타, 더블 트러블, 나는 가수다 등 수많은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참여했었는데요. 효린은 준비하는 건 힘들지만 목적이 생겨 달려갈 힘이 난다며 서바이벌이 재밌다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걸그룹들 사이에서 솔로로 무대를 꽉 채울 효린. 과연 퀸덤2에서는 어떤 엄청난 무대를 보여주게 될까요? 그리고 퀸덤에 참가한 모든 걸그룹의 롤모델 태연의 입장에 참가자들이 모두 동경의 눈빛을 보냈는데요.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려 했던 신비도 태연을 보는 눈빛은 너무나도 사랑스러웠죠. 그리고 퀸 매니저 이용진도 같이 나왔습니다. 이용진은 어떤 역할로 걸그룹들의 재미있는 모습을 이끌어낼지 기대되네요. 그리고 바로 공개되는 특별한 1위 상품과 6등의 페널티. 1위에게는 전 세계에 동시에 송출되는 프리미엄 컴백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전 시리즈에서도 지원했던 만큼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다들 알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페널티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2회 연속 6위를 하게 되면 퀸덤에서 즉시 하차하게 된다는 것이죠. 적은 확률이지만 절대 탈락하는 팀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페널티가 발표되고 모든 팀들은 충격에 빠져 있는 상황에 이번에는 맞수, 즉 라이벌 팀을 서로 선정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만만하게 본다, 이길 수 있을 것 같다가 아닌 말 그대로 비슷한 느낌이거나 라이벌이 될 것 같은 팀을 고르는 시간입니다. 모두가 먼저 발표하기 싫어 눈을 피하는 가운데 브레이브걸스가 태연의 눈에 들어 가장 먼저 라이벌을 지목하게 되었는데요. 브레이브걸스가 지목한 라이벌은 비비지. 인원수 때문인가? 무대가 비슷해서? 라고 추측하는 가운데 이유도 말해주지 않고 영화가 끝이 났는데요. 갑자기 끊어버린 흐름에 더욱 다음 주가 기대가 됩니다. 브레이브걸스가 비비지를 라이벌로 꼽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마스 지정은 경연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이 모두가 공개되는 퀸덤2 1화는 3월 31일에 엠넷에서 첫 방송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주 퀸덤2 1화 리뷰도 듀람과 함께 해주실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K-POP 친구 듀람이었습니다. 안녕.